네, 야당 정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 얘기인데요. 이상돈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전 의원 안 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 국민의당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적 스탠스, 안보 스탠스 때문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돈의 합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보수층,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상돈 교수도 오늘은 안 대표가 거듭 설득하는데 더 이상 사양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운명이려니 하고 그냥 입당을 결심했다. 이러면서 선대위원장 직책까지 맡게 되고요. 정치 개혁에 관련된 이슈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 이제 이상돈 교수가 정동영 전 의원이 합류하게 된다면 나 못 들어간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정동영 전 의원, 근데요 국민의당 아직 영입하는 것을 정동영 전 의원 영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동영 전 의원 영입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할 텐데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좀 이념적으로 충돌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입당하면서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보의 보수를 지향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중도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체성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햇볕 정책 실패했다는 대목의 얘기가 나오네요. 자, 정동영 그리고 햇볕 정책 두 가지 포인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당의 최고회의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당의 어떤 비전, 방향 같은 것을 새롭게 독립할 것으로서 제가 믿고서 일단 입당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당이 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제네바 협정 실패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 실패했고 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로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원점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돈 교수의 저 말은 지금까지 천정배 공동대표가 햇볕 정책을 폐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햇볕 정책이 아니면 어떻게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갔다는 것이냐, 어떻게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한 얘기와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햇볕 정책이 교조적으로 화석화돼서는 안 된다. 상당히 보수적인 본인의 또는 중도적인 시각. 햇볕 정책이 일정 부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측면은 있지만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반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어떤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천정배 공동대표의 얘기 또 그것을 따라갔던 바로 안철수 공동대표의 얘기와도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런 부분은 정동영 전 장관, 지금 입당 논의가 있었던 정동영 전 장관 역시 천정배 공동대표처럼 햇볕 정책을 어떤 허무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강한 어떤 햇볕 정책 신봉 이런 것과도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얘기. 자, 근데 앞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개성공단 중단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결정 무조건 비난하면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는 거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위치 좌표와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천정배 대표와 영입한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생각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선거 국면을 앞두고 그런 다른 목소리를 뭔가 놓고도 특별히 서로 양쪽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 이견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계속 분출이 되겠지만 이것도 한쪽에서는 중도층을 또 흡수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DJ 햇볕 정책 정신 계승은 또 호남 민심을 잡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 층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략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DJ 정치를 계승했다는 것, 안철수 신당이 계속 내놨던 국민의당 생각인데, 그동안 정동영 전 의원 영입하려고 무진 애를 썼잖아요. 90을 앞둔 권오가 고문까지 전부 순창이 내려가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정동영, 이상돈, 자, 이 영입된다면 같은 당에 한 배를 타야 되는데, 좀 과거에 불편한 관계가 좀 있었군요. 악연이 있죠. 2014년 9월에
그 더불어민주당, 즉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만 네네. 거기에서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네. 바로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려 할 때 바로 정동영, 당시에는 이제 그 새정치연합에 몸담고 있었죠. 네. 정동영 그 새정치연합 고문이 네. 보수 진영 탄생에 기여한 분 아니냐. 네. 바로 박근혜 비대위에서, 박근혜 선대위에서 정치 쇄신 특위위원을 지낸 그런 분을 우리가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 대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원과 당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네. 라고 그 자폭형 참사다. 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이쪽 지금 국민의당에 먼저 들어온 입당을 한 이상돈 교수가 정동영 고문을 비토하는 이런 좀 뒤바뀐 형국이 돼 있는 거죠. 자, 이남희 차장. 이제 이상돈 교수는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 그리고 그 안철수 신당이 들어오면 난 안 들어오겠다 했는데 대체로 좀 정동영 전 의원이 합류하지 않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 거죠. 가닥 그렇게 갈 것이다. 무소속으로 네. 이제 독자 세력, 독자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그 정동영 전 의원의 측근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경우도 기자들 무릎에 계속 정동영 전 의원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일 비교섭단체 연설이 끝나면 정동영 전 의원 영입하러 직접 만나러 갈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동영 전 의원은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네. 내가 들어오면 안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이 먼저 이상돈 교수 영입을 발표해버렸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전북 덕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이제 영입 인사인 김근식 교수도 정동영 전 의원 들어오면 나랑 경선 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정동영 전 의원을 불쾌하게 하는 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야당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요. 재밌는 카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동작을 나경원 의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외교통상위원장인데 그곳에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양자 전 상무 영입했는데 거기 맞붙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소식이죠. 네, 총선기획단에서요. 바로 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동작을이죠. 그 지역구에 당초 광주에 출마하지 않을까 알려졌던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대입해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다고 합니다. 제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는 입수하지를 못했는데요. 네. 결국은 양양자 전 상무를 바로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또 대표 여성 중진 의원이잖아요. 이렇게 맞붙여서 선거를 치러보겠다 이런 구상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동작을 재작년이죠. 2년 전 재보궐선거 통해서 나경원 의원이 당선했는데 그때도 신승을 했잖아요. 쉽지 네. 않은 선거구인데 과거 판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2014년 7.3구 재보선만 봐도 네. 노회찬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는데 뭐 거의 지금 뭐 여론조사 따지면 오차범위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 1% 정도의 차이로 네. 아주 접전을 펼쳤습니다. 2012년 4.11 총선의 경우도 정몽준 전 의원,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가 이겼지만 그렇게 네. 아주 쉽게 이긴 것은 아니었고요. 항상 여야가 이렇게 아주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요. 동작을은 경선을 치르게 됩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예전에 지금 검토 중이죠. 공천 때문에 뭐 몸싸움도 생기고 시끌시끌했던 곳인데. 허동준 지역위원장 당시에 네. 이제 기동민 후보 전략 공천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고 시끄러웠던 건데 허동준 지역위원장은 항상 동작을 선거 때마다 전략 공천의 희생양처럼 돼서 경선 한번 못 치러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작을요 후보 또 나가겠다고 하신 분 중에서 뭐 최동익 의원도 신청을 했고 또 하나 또 강희용 부대변인도 신청했고 지금 동작을에 나가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전략 공천한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에 또 신청했던 후보들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